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중국어 언어통 1강 인사편의 그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2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赵老师, 조쌤의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부제는 외국어는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라고 정했습니다. 모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메이구어라고 한다고 해서 영어를 메이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 해당 국가의 언어 명칭은 대부분 나라 이름 첫머리 뒤에 원만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중국어니까 중국어는 중원, 일본은 일본이니까 일본어는 일원, 독일은德国니까 독일어는德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프랑스는法国니까 프랑스어는法원이라고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잉궈라고 하고 여기서 잉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니까 당연히 메이원이라고 되겠지 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죠. 아니, 금해야 됩니다. 참고로 원 대신에 위를 써가지고 영어는 잉위, 일본어는 일위, 중국어는 중국어 또는 한유, 프랑스어는 파유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어를 갖다가 중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쓰지 마세요. 독일어는 더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처럼 읽었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중유. 삼성이 내야 되겠죠. 언어는 특히 외국어는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당 외국어 구사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작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방의 근거를 둔 창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본인이 만들어낸 신조어는 꼭 사전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쓰는 말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과거에 국어학자 최연배 선생님이 비행기가 한자어니까 우리말로 날틀이라고 하자고 하셨다지만은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죠. 널리 쓰이지 않았어요. 특히 그 한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기존의 한자어를 그대로 중국어로 발음하면은 중국어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이런 점은 우리에게 장점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라고 해서 한중동여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과 중국에 함께 존재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를 의미가 달라서 한중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한중이어도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다가는 잘못된 중국어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첫 번째로 서기, 우리가 기원 후 연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국내에서는 과거에 단기를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서기하고 전화를 비교해 볼까요? 서기의 경우에 한자를 이렇게 쓰지만 중국에서는 꽁유엔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마음대로 서기를 갖다 중국어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말의 전화는 한자로 전화라고 표기하고 당연히 전화를 읽어요. 대만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는 번체자로 이렇게 쓰고 띠엔화라고 읽습니다. 중국에서도 간체자로 표기는 하지만 발음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띠엔화라고 똑같이 읽어요. 의미는 모두 전화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를 한국과 중국에서는 발음만 다르고 의미는 같은 한중동여라고 하죠.
하지만 기차를 볼까요? 한자로는 이렇게 기차라고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번자를 포기하고 대만, 동남아에서는 또 본토에서는 간치자를 표기해요. 의미는 대만이든 중국이든 간에 기차가 아니라 전부 자동차의 의미입니다. 물론 읽는 건 똑같이 치처라고 읽죠. 기차는 불화자의 차를 써가지고 화차를 표기하고 호처라고 발음하죠. 우리는 기차를 화차라고 한자어로 뭐 예전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기차라고 그러지 화차라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한자 지식을 잘 활용하면은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창조와 모방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과 요리를 비교해 볼까요? 이 요리 맛있다, 이 음식 맛있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분리수거라고 하지만 요리물 분리수거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예. 말은 습관적인 사용이고 사용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언어의 사회성이죠. 가령 영어의 브로크가 한국어로 깨지다, 나아가서는 기업이나 은행이 도산하다, 나아가서 뭐 멸망하다의 뜻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유리창이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절대로 브로커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리창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조금 짧게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중국어 언어통 2장의 소개편의 일과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